자,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 이번 주 가져오는 회사는 그냥 중국 대표적으로 에어컨 만드는 회사이고요. 에어컨 만드는 네, 회사. 에어컨 회사 이름은 거리 가전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아는 사람이 좀 많은데요. 이거는 그 산업 경기 회복 시장 점유율 1등 확보에 관련 리포트 하나 나오고요. 지금 거리 가전은 시가총액은 2,285억 원 정도 되고 한화로 계산하면 43조 정도 되고요. 포드 PR는 7배 정도 되고 포드 PBR는 1.7배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컨센서스 매출에는 거의 8% 정도 잡았고요. 수익은 또 거의 10% 정도 잡았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 회사가 중국 에어컨 시장 MS 30%로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하이얼이 1등 아니에요? 1등은 아닙니다. 네. 이 회사는 순수 에어컨 만들고 있어요. 혼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 비중적으로 보시면 에어컨은 90% 정도 되고요. 기타는 10%.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에어컨만 만드는 회사 뭐 만도 위니아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에어컨 그 일반 식당에서 쓰는 에어컨도 만들고 약간 그런 개념이군요. 네. 하이얼은 TV도 만들고 종합 가전에서 맞아요. 그 하이얼은 지금 3등인 건데요. 그 거리는 1등, 메디는 2등. 네, 하이얼은 3등. 왜냐면 하이얼은 뭐가 냉장고 이런 거 다 만들고 있으니까. 냉장고도 만들고. 맞아요. 네. 이거 매출 지역별로 보시면 그 중국은 82%, 수출 18% 정도입니다. 거의 내수로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에어컨은 산업 경기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들어서 중국 에어컨 경기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 진입하고 있고요. 주요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중국 에어컨 설치 규모가 동기 대비 2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1번을 보시면 이거 월별 에어컨 설치량 증가율 추이고요. 얘도 거의 10%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무차별 정책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에어컨 생산 계획이 동기 대비 8%부터 7% 정도 확대했습니다. 이는 2011년 2분기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다 증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주택부터 신규 주택까지 구매 수요가 개선하면서 에어컨 구매 수요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림 2번 보시면 이거 중국 60대 도시 신규 주택 판매 면허 증가율이 있고요. 약간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다 거의 플러스 전환되었습니다. 동기 대비 47%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면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1등을 확보하였고요. 2019년부터 2012년까지 온라인 시장 MS는 22.3%에서 28.9% 정도까지 상승하고요. 주요 경쟁 회사는 바로 메디클럽이고요. 이 메디클럽 MS는 30.5%에서 28.2%까지 하락했습니다. 원래 메이디가 1등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초과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채널 마케팅 지방 확대했습니다. 원래 거리 가전은 거의 오프라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약간 좀 포기하는 상황이고, 약간 2019년부터 마케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무차별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좀 MS를 확보하고요. 한편은 오프라인 시장은 또 거의 1등으로 상승하고요. 오프라인은 33.4%까지 1등으로 상승하고요. 이거는 또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도시 공략도 확대했습니다. 원래는 이 회사는 삼선 도시, 자선 도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또 시작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매출 창출했습니다. 특히는 최근에 에어컨 재고가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데요. 이 점 고려하면 향후 업체별 가격 경쟁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리포트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42종 요구엔 주로 유지했습니다. 지분 주가는 거의 43.97위엔 정도 되고요. 조금 업세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요 근거는 저변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현금 제외하면은 PR는 4.5배 정도 되고요. 아니 근데 지금 배당이 10.6이 이게 시가 배당률이 10.6%나 나와요? 맞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서 아마 8%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계속 고배당주이고요. 이거는 좀 투자 매력이 좀 높고, 특히는 원래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가 좀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에어컨 수요도 확대할 수 있고, 업계 가격 경쟁 완화로 부동산 실적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가 배당 성향은 거의 50% 이상이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50%.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배당 우량주입니다. 이거 그 옆에 그 실적표 쪽으로 보시면 이 회사는 연간 그 매출 성장률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 거의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고요. 뭐 4%, 8% 정도 유지하고 있고 ROE는 계속 2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이 회사는 2020년부터 계속 자사주 매입했어요. 아, 자사주 매입. 네, 매년 자사주 매입하고 수가 돼요. 네. 거의 미국 회사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네. 차트를 보니까 에어컨이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21년, 22년도에 급격하게 주가가 빠졌다가 반토막 이상 났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반토막 났지만 딱 작년 한 10월 이후로 네. 주가가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서 한 41% 올랐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동향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완전 똑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제대로 회복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중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보다는 이 회사 주가를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거의 1등이고 매출 비중은 에어컨 90%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집마다 그 에어컨 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18년 1월달, 2월달 요때 고점 치고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도 2018년 1월 고점 치고 쭉 빠졌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19년부터 주가가 또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도 19년도에 바닥치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19년도 주가는 쇼크는 계속 나왔지만 주가는 올라갔던 그런 패턴하고 되게 비슷해서 약간 코스피 레버리지 약간 느낌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EPS가 네. 23년에 4.88 위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배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네. 지금 주가가 네. 44위안이잖아요. 네. 44위안인데 아까 배당 수익률이 10%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아까 배당 성향은 50%라고 그거 예. 그 배당 여기서 10% 표시하는 거 이 리포트는 3월 말 발표했어요. 3월 말이요? 네, 3월 말 주가가 예. 여기 거의 35위안 정도 되고요. 35위안. 네. 35위안. 네. 그 다시 계산해봐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캔슬림으로 보면 일단 이 회사가 성장주는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성장주는 아니고 보통 이렇게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회사면 시클리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 상에서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지 그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주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C하고 A에서 당장은 그 모습이 최근 2분기 동안에 있었던 건 아닌데 올해부터 회복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순이익이 한 10% 증가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이 회복을 하면 한 내년까지는 이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네,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부동산이 좀 오래 쉬었죠? 거의 한 5년? 4년 5년 쉬었죠. 맞아요. 4, 5년 쉬고 돌아서는 국면이라서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부동산 대출 금리가 거의 역사상 역대급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3.5% 정도 되고요. 3.5%요? 네, 되게 싸네. 네. 요즘 우리나라는 부동산 대출 금리가 높아가지고 다들 하우성인데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러면 CA에서 N 뉴 프로덕이 있는 히트치는 상품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네, 맞아요. 스마트는 좀 불 수 있는데 다만 요즘 에어컨이니까 좀 해당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S에서 현금 흐름은 좋은 회사이고요. 왜냐면 회사는 뭐 이상한 돈도 쓰지 않고 배당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유상증자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특히는 3년 연속 자사주 매입소가 이런 거는 또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요. 3년 연속 자사주 매입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뭐 훌륭하네요. 네. 그 다음에 리더스냐 레거스냐에서 일단 MS 1등을 확보했으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I는 대주주는 지금 12% 가지고 있고 기관은 4%, 최근에 1분기는 거의 외국인은 0.9% 그 지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좀 낮은데 지난번에 했던 기업은 거의 중국 정부가 대주주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60% 차이나 모바일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이었고 이 회사는 그냥 개인 회사겠죠. 민간 회사입니다. 민간 회사고 아직까지 뭐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 뭐 이런 게 보이는 건 아니고 마켓 디렉션으로 보면 부동산 업황 회복의 최고 수혜주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회사가 그러면 시클리컬 기업은 PER보다는 PBR을 봐야 되는데 PBR 밴드는 어때요? 지금 그 그림선만 보시면 PBR는 그냥 이 회사의 보통 하단은 1.2배 정도 되고요. 그 중간 위치는 거의 1.9배 정도 되고 지금은 살짝 1.7배까지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을 때는 2.5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시장을 좀 감안해야 하고요. 왜냐면 2015년보다 부동산 시장 많이 좋아졌어요. 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때는 다 대형 우량주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거의 2.5배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에 좀 비슷해요. 느낌상은. 그래서 이거 많이 올라가면 2.5배까지도 좀 가능성 좀 있습니다. 사실 2015년 정도까지는 중국 경기가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한 12년에서 15년까지는 중국의 PPI도 마이너스 나오면서 조금 침체기였다면 15년 이후에 PBR 밴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회색 선이 1.2인데 1.2가 강력한 이제 락바텀 역할을 한다 그죠? 맞습니다. 하고 18년, 19년, 20년 올라왔을 때는 3.3배까지도 갔었네요. 네, 한번 지고 내려왔어요. 이렇게만 보면 아직까지 업사이드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맞습니다. 특히는 그냥 뭐 내년 정도 금리 인하되면 그 거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주 관점으로 봤을 때 캔슬림에 그렇게 부합되는 부분은 한 50%가 안 되지만 시클리컬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주식으로 봐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중국의 부동산이나 중국의 유동성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반도체까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약간 바로미터, 바로미터로 쓰기에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이런 회사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질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 투자할 때 약간 그렇죠. 워닝 시그널로 이런 주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회사 이름은 광대증권이에요. 거리자. 증권사. 증권사가 광대증권이고 거리가전. 중국 말로는 뭐라고? 거리자디. 짜디. 전자 할 때가 이게 전이. 짜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이정무 프로는 어떤 회사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 주 저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최근에 조선주가 작년에 태조 이방원 하면서 그때 이제 태조의 조가 조선이었는데 그때 반짝 확 올랐다가 1년 내내 주가가 빠졌거든요. 1년 내내 주가가 빠졌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어닝 쇼크가 났었죠. 계속 쇼크가 났는데 최근에 보니까 대우조선이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이 리포터는 누가 쓰셨죠? 이제 그 4월 17일 발간된 이제 하나증권의 이제 조희승 애널리스트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이제 리포트 제목은 조금은 늦어도 괜찮을 흑자 전환입니다. 조금은 늦어도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좀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괜찮을 흑자 전환이다. 한번 내용 소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내용 설명하기 앞서 이제 일단 시총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3조 1,973억 원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12개월 만수 포워드는 PER 17.29배, PBR은 1.27배, EPS는 1,718원으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고 이제 매출액은 이제 작년 YOY 대비 6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됐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작년에 적자 폭이 한 1조 원대로 크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 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셨고요. 애널리스트 분께서 먼저 목표 주가를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를 유지하셨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목표 주가 이제 33,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매출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정비 부담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월 말 기준 신규 수주는 8억 달러로 이제 연간 목표 69.8달러 대비 11.5%를 달성 중이라고 하셨고요. 수주 잔고는 인도 기준 309.3억 달러로 3년 이상 일감을 확보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추정치 기준 이제 PBR은 3.8배로 높지만 향후 인수 대금 납입이 이루어지면 밸류에이션은 이제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회사가 그 지금 한화그룹의 인수가 확정이 됐죠? 아닌가요? 그런가요? 지금 인수 이제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우선 협상사로 한화그룹이 인수한다 했다가 그때 다시 이제 취소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한화가 인수를 조건부 결합으로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이번 주에 조건부 결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6일에 진행되는 이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최종 결론이 날 거라고. 26일 날. 예, 맞습니다. 이번 달 26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대우조선해양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정부가 인수를 해서 계속 지원을 계속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 한화그룹으로 가면 재무적 리스크 같은 게 이제는 없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조선보다는 강했던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고 할인율 자체가 낮아지겠네요. 그러니까요. 할인율이 한화그룹으로 편입되면 아무래도 그 신용 등급도 그죠?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인율이 좀 높아지는 이유는 되는데 하지만 조선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지금 수주 잔고는 309억 달러로 3년 일감을 확보는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해놨는데 올해 실적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수주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안 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분기 이제 매출액은 1.7조 원으로 이제 전분기 대비 20.4%, 전년 대비 40.1%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각 예정 자산인 이제 쇠빙 LNG 선의 공정 진행은 아직 매출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건조 물량 증가로 인한 성장 흐름이 확인될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업 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한 600 이번 이제 올해 첫 번째 쿼터에서 이제 610억 정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아직까지 1Q 실적이 발표가 안 됐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 여전히 영업이익은 61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축소된다. 예, 맞습니다. 라고 돼 있고 계속. 예, 이에서 설명하면 이제 선제적 이제 예정 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이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제 전반기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아직은 과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낮은 성과로 수주했던 선박이 주로 건조되는 가운데 이제 탱커와 컨테이너선 비중도 높아 적자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하지만 늦어도 하반기부터 고성가 LNG선 건조 및 인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관점은 이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여기 탱크와 컨테이너선 이게 뭐 고부가 가치 선박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가 수주에 의한 영향 때문에
적자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LNG선하고 컨테이너선하고 이런 탱크나 이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아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LNG 선이 매출 비중이 한 55% 정도로 좀 그래요? 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탱커, 그다음에 LPG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LNG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대우조선이 항상 언급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고구와 같이 선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낮은 게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절반 이상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예. 그러면 계속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죠, 또? 예,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그래서 단기 실적 눈높이는 이제 재고 자산 매각 여부에 따라 상향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초 제시된 높은 매출액 가이던스 일부는 이제 자산 매각에 대한 수치가 반영된 것을 추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분기 흑자 전환 시점이 일부 지연된다 하더라도 재고 자산 매각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흑자 전환 흐름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LNG선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 하나그룹이 최근 조선업 밸류체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인수 이후 시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LNG선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 실적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부분. 최근에 신조선가 동향도 보면 약간 LNG선이나 이쪽이 가격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LNG선 가격하고 또 LPG선 가격하고 다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조선가 지수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지금 국내의 최근에 이 주가 상승도 아마 그의 그런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미포조선이라든지 한국조선이랑 다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성과를 확인해 봤더니 성과가 일단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또 너무 비싸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조선가도 이제 올해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작년 비해서 한 20% 정도 지금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캔슬림 전략에서 이 회사도 뭐 성장주는 아닌데 C로 봤을 때 분기 순이익은 적자가 큰 폭으로 이제 준다 아직은. 예, 맞습니다. 그래도 뭐 2년 연속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요? 7분기 연속 적자긴 한데 7분기 연속 적자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하반기 기대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면서 적자가 축소될 때도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흑자 나나요? 분기 실적으로 언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언제 분기 흑자를? 실적 기준으로는 하반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영업이 흑자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당장 2분기부터 흑자 나네요. 2분기 한 380억, 3분기에 700억, 4분기에 1098억. 그래요? 예. 그렇게 올라와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그러면 PER이랑 그게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여기 표가 있네요. 표 2번에 예. 내년 뭐 지금 주가는 내년 실적을 보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2024년도에 보니까 내년 기준으로 PER이 9배고 PBR은 2.69? 예, 맞습니다. 2.69. 근데 지금 PBR이 1.27인데 적자가 나면서 부기 계속 감소돼서 그런가? 여기 나오는 PBR하고 2%가 지금 제일 위에 정리한 PBR은 1.27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차이가 좀 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위에 쓴 거는 제가 이제 YG 리포트 글로벌 컴퍼니 쪽을 참고하였고 두 번째 표는 이제 제가 리포트 쪽을 참고하여서 좀 수치가 다른 것 이게 아마도 그 시기의 기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나온
PER, PBR은 12개월 포워드 계산된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연도로 잘라보면은 24년에 흑자가 세게 나기 때문에 예, PER, PBR도 좀 북이 이제 확 올라오면서 PBR이 좀 떨어지나 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가 그러면 순이익이 3천억대 나는 거다, 그죠? 지금 3,089억 나는 걸로 적혀 있죠. 영업이익은 4,660억. 그러면 지금 시총이 얼마라고요? 3조 2천억. 딱 그러니까 10배 정도 되네. 그러면 포워드 시클리컬은 항상 지나간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실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C하고 A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턴어라운드가 앞으로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N에서 어떤 새로운 뭐 그런 뉴 패러다임이라든지 어떤 뉴 프로덕트가 있습니까? 프로덕트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3,000톤급 잠수함을 안호함을 이제 군에 이제 인도를 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고요. 이제 패러다임 쪽으로 본다면 이제 뭐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조선 업황이 이제 호황 이제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 인수가 거의 이제 사실상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좀 주목할 점이 이제 IMO 이제 규제인데 이게 약간 좀 친환경적인 규제라고 해서 기존에 좀 오래된 노후화된 선박을 이제 좀 친환경적인 그런 선박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규제로 해서 실제로 이제 2021년도에서 32% 정도 그런 선박 그런 발주에서 이제 작년 이제 2021년 32%에서 이제 지난해 62%까지 발주가 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오펙 감산 발표나 중국 리오프닝 등의 영향도 충분히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N에는 뉴 매니지먼트도 있거든요. 새로운 매니지먼트. 그동안에 CEO라든지 그 탑 매니지먼트들이 경영을 잘 못했을 때 새로운 유능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 그것도 하나의 강한 모멘텀으로 윌리엄 오닐이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화그룹이 들어오니까 뉴 매니지먼트 모멘텀이 생긴 거다, 그죠? 생겼고 또 하나 여기 암모함, 잠수함을 군에 인도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방위 산업에 모멘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K2라든지 뭐 흑표전차, 뭐 미사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쪽 잠수함이나 구축함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로 보면 국방비를 올렸을 때 약간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발주하는 거는 이익률이 정해져 있긴 하더라고요. 하긴. 그리고 뭐 폴란드나 체코나 뭐 이런 데서 잠수함이나 배를 얼마나 발주할지는 사실 구축함이나 그죠? 그런 거는 뭐 상상만 한 거니까 의미 없어 보이고 캔 슬림에서 S 수혜화 공급 어떻습니까? 현재 바인 주식수는 이제 700만 주 정도 되고 이제 주요 주주로는 한국산업은행 외 3인이 이제 56%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이어서 이제 하나은행이 8.4%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HMM하고 비슷해 보인다, 그죠? 현대상선은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해서 50% 넘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HMM은 그때 전환사채가 엄청나게 발행 주식수에 거의 2-3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식 말고 혹시 전환사채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체크해봤어요? 전환사채? 체크 못해봤습니다. 전환사채는 꼭 체크해봐야죠. BW나 전환사채는 있긴 있네요. 아 있어요? 전환사채가? 아이고 2046년, 47년, 48년까지 전환할 수 있는 무보정 전환사채. 네, 그게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조 3천억 2조 3천억 같은데. 네, 그렇죠. 그죠. 엄청난 또 전환사채가 발행이 돼 있고 이 전환사채 포함해서 56.1%는 아니겠죠 아마. 아직 희석 안 된 거로 나왔어요. 그렇죠.
희석이 아마 안 돼. 예, 희석 안 됐어요. 잠깐만 그 전환사채 잠깐만 이걸 하나그룹에서 이번에 인수할 때 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떠가는지 그 부분을 좀 보긴 봐야 되겠다, 그죠? 실제 지금 시가총액이 3조밖에 안 되니까 근데 3조인데 전환사채가 2조나 예, 있다는 2조 3천억이요. 예. 그걸 다 전환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시총은 또 5조가 넘는 거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희석이 상당히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EPS 계산할 때 이 달루션 되는 걸 봐야 되는데 희석화되는 걸 그렇게 보면 PER이 9배, 10배가 아니라 훨씬 더 높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목표가가 좀 이상했는데 업사이드 한 10% 정도 하고서 매수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자는 생각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요인 때문에 업사이드가 제한돼 있다고 보는 건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 PBR이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가 다 자본으로 전환이 되면 예. 또 북밸류가 확 늘어나긴 해요. 그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PBR 계산할 때는 다일루션까지도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주가 수준이 지금이 29,800원인데 33,000원이니까 10%. 예.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하는데 업사이드가 10%. 예. 네, 좀 애매하다, 그죠? 그 기관 동향은 어때요? 기관 동향은 이제 올 초에 조금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조금 이어서 매수 추세가 좀 줄어들었고 이제 이번 주에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위클리를 따졌을 때 0.24% 정도 매수를 했었고 이제 월별 이제 먼슬리로 했을 때는 이제 0.56% 현재 한 3.8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동향은 안 적어 놓으셨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3.8%밖에 안 돼요? 예. 외국인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거죠. 3.84%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조선주 중에서는 항상 빅3 하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선주 빅3인데 여전히 조선업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발주 이렇게 양을 봤을 때는 네. 현대 쪽이 좀 앞서고 있다. 아, 그래요? 네,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저는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그 하나 인수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올해 조선 업황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합병 시 이제 하나와 이제 대우 쪽에 이제 중동이나 이제 유럽, 아시아 등 이제 수출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이제 기존 무기 체계와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 점투함 등의 공동 수출도 이제 늘어나면서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화가 미국하고 네트워크가 되게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네트워크가 좋으면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 인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유럽 쪽에 러시아하고 이제 가스관을 차단을 했을 때 유럽 쪽에 미국의 셰일 가스를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예. 그 부분이 이제 빅픽처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그 가스를 갖다가 나르는 배는 누가 만들어 줄 건가. 미국에는 조선소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그룹이 그런 빅픽처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김성현 회장님이 미국하고 되게 잘 네트워크 좋고 그 김동관 부회장도 예. 미국 하버드대에 나오고 상당히 또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이 주식 수가 많다는 거, 요것만 좀 걸리는데, 현대상선이 처음에 올라올 때도 이 오버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이 좀 안 나갔었지만, 업황 자체가
개선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기회는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대우조선을 살 거냐, 미포조선을 살 거냐, 그죠? 한국조선이나 이런 걸 살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수급을 좀 체크하셔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코멘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오늘도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대단히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세 분한테 저도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말에 52주 신고가를 통한 캔슬림을 찾아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